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전례 없는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수도권에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4차 대유행 언제쯤 잡힐 수 있을까요? 김문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시행 이제 들어갑니다. 4차 대유행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기억이 까마득하시겠지만 수도권의 본격적인 사적 모임 제한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가 시작됐고 이후 영업 제한을 1시간 연장했지만 거리두기의 큰 틀은 7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초반에 확산세는 잡았지만 최근까지도 중규모의 유행이 계속되다가 이번 4차 대유행까지 온 것인데요. 더군다나 확산세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달 이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 2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4차 대유행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누적 확진자가 109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근무자 2명, 죽전 신세계백화점 사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신규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코엑스 대형 유아용품 박람회 근무자도 확진됐는데 마스크를 잘 썼고 음식도 섭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녀간 수천 명의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2주 뒤 유행 확산을 꺾겠다며 이번 달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신 하반기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2주간만이라도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서 눈에 띄는 효과가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 기자, 이 백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오늘 0시부터 이 모더나 백신 접종에 들어갔잖아요. 예약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지난달 예비역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얀센 백신 예약 첫날에 서버가 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약 시스템 서버가 다운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접종 대상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5세에서 59세인데 352만 4천 명 가량입니다. 접수 시작 시간이 0시, 그러니까 자정부터였는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20만 명 접속 대기 안내와 함께 수십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증상도 계속됐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대상자 연세에 해당돼 밤사이에 예약을 시도하셨습니다. 대기자 수가 새벽 3시에는 8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백신을 맞고 싶어도 예약이 일찍 마감돼 맞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극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애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예약하라는 거냐며 자식들이 대신 2시간 넘게 대기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하던 인원은 새벽 3시 반쯤부터서야 갑자기 접속이 이루어져 예약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새벽 4시부터는 대기자 수가 700명대로 줄었고 5시 기준으로는 접속이 바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진행이 안내된 이번 사전 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13,000여 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요. 앞서 상반기 접종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취소한 60에서 74세 고령층 역시 이번 사전 예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백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이 몰린 것 같은데 김 기자 부모님께서도 밤사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내셨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기자 혹시 대신하지는 않았나요? 네, 저는 오늘 일찍 출연이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도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부처별 특별 방역 상황과 함께 지자체별 방역 조치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는 만큼 부작용과 미비점을 점검해 즉각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앞서 지난 7일에
영업 제한 등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죠. 네. 당초 공포일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대부는 공포일 바로 뒤인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세부 기준은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당국의 고심도 클 것 같습니다. 이 기자들도 오늘부터 멈춤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이 2주간 폐쇄됩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대통령 특별연설 등에서 청와대 춘추관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은 2003년 시설공사로 잠시 폐쇄된 적이 있지만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기자실인 소통관 역시 폐쇄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에게 확인해보니 현재 각 언론사의 부스는 완전히 폐쇄됐고 브리핑실은 기자회견의 진행을 위해 단상만 남았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이 다른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아파도 병원에 안 간 사례가 이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민 2,400명을 대상으로 작년과 올해 3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진료가 필요했지만 병원에 안 갔다는 응답은 15% 안팎을 기록했는데 이건 2019년 조사 결과보다 3배가량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네.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로 절반 이상이 병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은 자발적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등 병원 측에서 다음에 오라고 권해서 가지 못했다는 응답도 10% 안팎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